강구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자인 배우기, 어, 타이포그래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디자인 배우기 첫 번째 영상으로 커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시간이 이제 될 때마다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해서 타이포그래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중심으로 타이포그래피 용어를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으로 조금씩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포그래피라는 얘기를 디자이너들은 많이 이제 듣고 또 말을 합니다. 디자이너 아닌 분들도 최근에는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디자이너들이나 디자인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해 줄 얘기는요. 타이포그래피는 할자를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한번 크게 한번 써볼게요. 타이포그래피는 할자를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썼을 때, 그렇죠? 이게 좀 뜨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할자는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기술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용어인데, 보통 우리가 타이포그래피 하면 사람들은 보통 글자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자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글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한번 쭉 봅시다. 그쵸? 세상에 이렇게 진짜 다양한 글자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글을 쓴 것도 있고, 또는 뭐 영문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다 보면 뭐 이모티콘과 글자 결합된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근데 쭉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글자들은 우리가 그 한번 손으로 쓴 것 같이 손으로 쓴 이런 글씨도 있고, 또 어떤 글자들은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뭐 폰트라고 하죠. 이런 글자로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자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런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할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봤던 이런 thank you라고 했던 이런 말들은 손글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런 손글씨도 요즘엔 그런 디지털로 만들어서 할자처럼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그쵸? 글자는 할자와 그 다음에 손글씨를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할자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문으로는 타입이라고 하고, 손글씨는 이제 핸드라이팅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할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이런 그 폰트나 그다음 과거에는 이제 납할자라고 하죠. 그래서 납할자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된 어떤 글자들 있죠, 그죠? 한번 인터넷에 또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렇죠? 이런 글자들 우리가 다 납할자죠, 그죠? 납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런 글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이런 글자들은 만약에 내가 지금 쭉 한번 쭉 보다 보면 글자를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다 보면 우리가 한 번 썼던 글자들을 여러 번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한번 크게 한번 이 이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진달래 꽃이라고 해서 꽃 하나 집어넣고 있죠. 요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지금 할자라고 하는데, 요 할자를 지금 딱 넣어가지고 단어를 하나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개나리 꽃도 만들 수 있죠. 즉 꽃을 두 번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가면서 글자를 꽂아가지고 우리가 찍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글자들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죠. 그래서 무버블 타입, 그래서 우리가 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아있는 글자죠. 그래서 손글씨와 다르게 한 번 쓴 글자가 다시 또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손글씨는 내가
꽃을 쓰고 진달래꽃 썼을 때 2번 쓰게 되면 그 꽃의 모양이 조금씩 다 바뀌죠. 근데 기분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손글씨는 할자와 달리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없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할자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죠. 이 할자는 우리가 계속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쓰기 때문에 어때요? 똑같은 어떤 반복성을 가지고,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죠? 계속 쓰기 때문에 어때요? 음, 그래서 계속 써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손글씨로 쓰게 되면 계속 쓸 때마다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이제 힘이 딸리면 쓸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자라는 것들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자와 손글씨로 봤을 때 이 타이포그래피는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타입 할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쵸? 요 타이포그래피는 할자를 다룬다 했으니까 요 글자 중에서 요 할자를 이용해서 다루는 그런 분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캘리그래피나 또는 뭐 손글씨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 타이포그래피는 영어로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타입과 아무래도 그래피가 합성되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제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타이포그래피는 결국 뭐죠? 결국 타입을 다루는 기본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술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글자를 배치하고 배열해서 단어도 만들고 문장도 만들고 글줄도 만들면서 하나의 그 지면이라는 공간 안에 글자를 배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어진 지면 안에 글자를 얼만큼 이제 배치를 해서 읽기 쉽게 만들어내는가 해서 찍어서 또 글자를 만들어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타이포그래피는 그렇죠?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느낌이 나는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의 공간 안에 글자를 배치하고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계공, 인쇄공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행위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하면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보는 이유가, 타이포그래피는 할자를 다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손글씨와 달리 모든 기본적인 글자의 어떤 용어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손가락, 지금 예로 들면 여기 손가락, 손금, 손톱 이렇게 분리가 돼 있듯이, 글자를 하나를 놓고 이게 T 같은 걸 썼을 때 T에서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세리프가 어디고 스템이 어디고 이런 식으로 글자 다 분리해서 용어가 다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알겠지만, 우리가 타입은 기본적으로 이미 있는 글자를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용어들이 어때요?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명칭을 부를 수 있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타입은 어떤 반복성을 가지는 굉장히 어떤 기계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글자에서 사용하는 이런 화면에서 쓰는 뭐 이런 글자들의 공간들, 그 다음에 글자 이런 나베의 납덩이의 어떤 이름, 이런 세부 명칭들이 다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쵸? 우리가 어떤 기계 부품을 받을 때 톱니바퀴의 어떤 명칭을 의미하듯이 글자 외부의 어떤 이런 크기들도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를 보게 되면, 이 타이포그래피는 기본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할자를 어떻게 이 지면 안에 배치할 것인가, 또 공간 안에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기술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마음대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줄에 맞게 우리가 배치를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는 조금만 두껍게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걸 좀 제가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죠?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두꺼워지겠죠, 그렇죠?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베이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스 라인 안에서 글자를 맞추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맞추다 보면 이 타이포그래피는 기본적으로 뒤죽박죽하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고른 글줄을 형성하는 배치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글자가 막 갑자기 뭐 올라간다든지 뭐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행위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에 들어가기 앞서서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타이포그래피가 기본적으로 할자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타이포그래피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